이번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단톡방에 그 한 줄을 남기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몇 번을 지웠다 다시 썼는지 모릅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는데 그걸 보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명절인데.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말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명절은 언제부터 의무가 되었을까요? 달력에 빨간 날이 찍히면 저는 자동으로 며느리 모드가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몇 시에 도착해야 하는지, 누구 눈치를 봐야 하는지. 20년 동안 반복한 일이라 이제는 몸이 먼저 압니다. 하지만 몸이 기억한다고 해서 마음도 익숙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명절은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명절 전날 밤부터 시작되는 긴장감을 아십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잠드는 밤을.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알면서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지는 그 느낌을. 시어머니의 전화는 아직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예,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전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섰습니다.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설거지, 상 차리기.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앞치마부터 둘렀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많은지, 설거지는 왜 끝이 없는지, 제사는 왜 늘 제 몫인지.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고 손은 퉁퉁 불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목에 작은 화상이 생긴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눈치가 보였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하게 산다더니. 시누이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가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직장 다닙니다. 저도 명절 전날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왜 명절만 되면 저는 며느리가 되는 걸까요? 직장에서 제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이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로만 존재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엌에서 기름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온 건 밥 먹으러 올 때뿐이었습니다. 엄마 예민하니까 그냥 좀 참아. 참으라는 말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걸 몰라서 못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내 감정은 틀렸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매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걸까? 부엌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명절 하늘은 늘 맑았습니다. 그게 더 야속했습니다. 작년 추석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섰고 오전 내내 전을 부쳤고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표정 관리도 이제는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고 거실에서 나누던 대화가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등 뒤로 느껴졌습니다. 요즘 애들은 집중력이 없어. 누군가의 말이었습니다.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서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손에는 기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없다고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줍는 척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울면 또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그날 밤 차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시댁을 나서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했잖아.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건지, 들려도 어쩔 수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 더 살 수는 없어.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고. 나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올해 설이 다가오자 단톡방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저는 누가 몇 가지 할지 정하자. 이번엔 더 일찍 모이자. 메시지들이 쌓였습니다. 다들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읽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올해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쓰면 또 똑같은 명절이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대신 여행 앱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제주도. 바다. 2박 3일. 날짜를 맞춰보았습니다. 명절 당일이 포함된 일정이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후련했습니다. 그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게 이상했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어쩌면 오랫동안 억눌러온 무언가가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올해는 안 갈게. 당신은 가고 싶으면 가.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리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빛이 달랐던 걸까요? 아니면 더 이상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명절엔 쉬려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명절에 여행을 간다고? 네. 갑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저는 제주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알람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앞치마를 두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냥 누워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명절 아침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두었습니다. 단톡방 알림이 몇 개 와 있었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됐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머릿속에서 늘 웅웅거리던 것들이 그 소리에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치 봐야 할 사람도 없었고 재촉하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아닌 바다 냄새였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명절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문한 것을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느릿느릿 걷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는 사람이었구나.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잘 쉬어. 엄마도 생각보다 별말 안 하셨어. 그 말을 읽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명절은 치러졌습니다. 그 사실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저를 지키기로 한 겁니다. 명절은 가족을 위한 날이라지만 저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전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나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전쟁은 누군가 멈추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올해 저는 알았습니다.